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제6강으로 그동안 들어왔던 단전호흡, 기호흡으로 기를 모으는 것이죠. 어디에? 하단전, 내단 중심에 그거를 단전호흡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중점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평생 호흡해왔던 것은 코로 공기 중에 산소로, 그죠? 산소를 들이셔서 우리 허파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온몸 세포로 산소를 보내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호흡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몰랐지만 사실은 그것이 기를 호흡하는 것인데요. 그럼 기호흡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여러 가지 방편들이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오늘은 기초적인 것으로서 코로 공기 산소를 흡수를 하듯이 똑같이 코로 산소 호흡을 할 때 제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 약 10에서 15% 정도로 기가 들어온다는 것을 제가 계산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단전호흡 방편이 많이 있지만 코로 숨을 쉴 때도 기가 10% 내지 15%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누구나도 이해하기 쉬운 요걸만 오늘은 단전호흡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코로 호흡을 할 때 기가 같이 들어온다. 기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 역할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운을 내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단전호흡은 이렇게 오늘은 코로 숨 쉴 때 들어오는 기를 모아서 에너지를 모아서 뭔가 우리가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쓰이는 쪽으로 하는 단전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코로 숨을 들이쉴 때 기가 같이 함께 들어온다. 공기 중의 산소는 허파로 들이셔서 내보냈지만 기호흡에 의한 기는 하단전 아래까지 횡격막이 있는데 공기는 횡격막 아래로 못 내려오죠. 그런데 기는 횡격막 아래에 하단전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호흡을 할 때 하단전에 기가 들어와서 모은다는 것에 전혀 우주 물리학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각, 심,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심기. 자, 그래서 코로 내가 호흡을 할 때 기도 저절로 함께 들어오는데 이거를 어디다 모으느냐? 하단전, 위치는 아시죠? 거기에 내가 생각을 두면, 의식을 두면 거기까지 내려와서 모인다. 하복부 쪽에 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복부를 마치 가슴에 있는 허파처럼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성분들은 이해가 쉽습니다만 남자들도 그렇게 이해해서 우리가 아기를 만드는, 키우는 자궁, 태라고 하죠. 거기로 우리가 기가 들어와서 거기에 모인다.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시 한번 보면 그럼 어떻게 코로 호흡을 해서 기가 같이 딸려 들어오는데 이것을 하복부까지 일종의 복식호흡이라는 느낌으로도 비슷합니다만 하복부에 기를 모읍니다. 그러면 들이쉴 때 저절로 아랫배가 살짝 기가 들어오니까 살짝 부풀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중심, 단전의 중심에 내가 들이신 기를 전부 중심에다가 모은다. 모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어떻게 연상하시면 되냐면 마치
여기 단전, 자궁, 태 안에 수정체, 아기의 수정체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해 주듯이 마치 젖병으로 기를 모아서 그거를 요 수정체에다가 기를 짜서 먹여준다. 그것이 에너지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상해서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상화, 우리 의식으로 실제로 영상이 떠오르는 심상화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자, 태의 기, 이걸 일단은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영양분으로 할게요. 우리가 모은 음식을 모으면 영양분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모아서 태 안에 수정체에 이 영양분을 짜서 넣어주게 되면 태아가 그것을 먹고서 점점점 커집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상해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자, 들이쉬는 숨, 이때는 기만 생각을 하세요. 들이쉬는 숨, 기 에너지를 들이쉬는 숨과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쉬는 숨을 평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와 기를 같이 동시에 자꾸 떠올리게 되면은 혼란스럽고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해왔던 공기호흡, 산소호흡은 저절로 되니까 그거는 그냥 놔두고 지금부터는 들이쉬는 숨은 기 에너지를 들이쉰다 생각하시고, 내쉬는 숨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저절로 의식하지 않아도 코로 이산화탄소가 나갑니다. 이렇게 그게 되는데 우리는 기호흡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럴 때는 기가 들으신 다음에 어디에 모인다고 그랬어요? 하복부에 모은다 그랬죠. 그러면 내쉴 때는 그러면 우리 기는 어디에 나가나? 나가면 안 되잖아요. 기를 들이신 기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니까 평생 해왔던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다시 코로 나갑니다. 그런데 기는요, 들이쉴 때 내쉬는 숨과 동조되는 기를 모으는 것은 어디에 모으느냐? 바로 하단전 중심, 단전 중심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모은다는 거예요. 마치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태 안에 수정체에 영양 에너지를 넣어준다고 했듯이 그렇게 연상을 해서 기는 들이셔서 내쉴 때 어디로 주느냐? 단전 중심에 모든 기를 모아서 거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좀 좋을까요?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들이쉬어 모은 기, 어디에 모았죠? 하단전 전체에. 그거를 단전의 중심으로 압축해서 기를 밀도 높게 응집해서 모으면, 그것을 반복하면 점점 모으면 쌓으면 축기, 쌓을 축자에서 축기를 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하면, 들이쉬는 숨에 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것을 들이셔서 어디로 오느냐? 하복부 전체에 가득 팽팽하게 들어차면은 평생 해온 내쉬는 숨은 코로 CO2는 나가지만, 이산화탄소는 나가지만, 우리는 배가 부풀렀다가 약간 오므라듭니다. 그죠? 그럴 때 하복부에 모은 팽팽해진 기가 압축되면서 하복부 중심에, 단전 중심에 밀도 있게 모으는 거. 요게 기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밀도 있게 어느 정도 들어차면 그것이 어떤 응집된 에너지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활용해 씁니다. 그것을 운기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은 단전호흡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도대체 하복부에 가득 들이셔 모은 기를 단전 중심에 배를 압축해서 거기다가 모은다고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떤 거를 연상하면 좋으냐? 아까 설명인 것처럼 단전 중심에 내가 나의 분신체, 나의 에너지 분신체입니다. 에너지 분신체가 조그맣게 있다. 거기다가 계속 기 에너지를 계속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분신체가 에너지체가 점점 크죠. 그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좀 자연에서 이해한다면 우리가 우주의 블랙홀은 모든 우주의 에너지를 다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단전을 레드홀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부 기 에너지를 다 기를 여기다가 하복부에 내가 들여 모으기만 하면은 얘가 다 끌어들이는구나 라고 이해하면은 저절로 단전이 모아지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러면 단전호흡을 해서 어떻게 이걸 모으지? 이게 뭔데? 이게 실체가 있나? 기의 실체가 있나? 잘 감각을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이렇게 연상을 해서 하시면 들이신 기가 이렇게 모아질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양신출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단전호흡, 기호흡, 거기 무술, 뭐라 그러죠? 만화, 무협지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은 양신출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제가 조금 전에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전이 바로 하복부인데, 여기를 자궁, 태를 생각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태 안에 나의 기 에너지 분신체를 조그맣게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 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기호흡을 하면 나의 에너지체가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10달 되면은 어떻게 해요? 아기가 출산하죠. 그때는 출산할 때는 뭐가 나와요?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모은다 그랬어요. 기를 태 안에다가 모은다 그랬습니다. 그 나의 기 에너지 분신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요, 상당한 경지에 이르면 그러면 출산을 하듯이 뭐가 돼요? 출태가. 예, 나의 기 에너지 분신체가 드디어 형상을 갖추어서 출태됩니다. 그것을 다른 데서 양신 출태를 하니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고 누구는 마치 도사처럼 해서 양신 출태를 한다는 그런 말을 쓰는데 실제 확인이 잘 안 되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한데 굉장히 우러러 보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단전호흡을 통해서 나의 기 에너지 분신체, 기 에너지 분신체를 태 안에다가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호흡을 계속해서 마치 태아에게 영양분을 줘서 10달 동안 키워서 출산을 하듯이 나의 기 에너지 분신체를 단전 중심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뭐다? 기 에너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은 점점 커지겠죠. 그런데 요 차이가 있어요. 요 태아는요, 모체 내에서 영양분을 계속 탯줄로 공급받아가지고 저절로 커져서 출산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질체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커지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기는요, 비물질 에너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전호흡을 기껏 여러 번 해서 요 태 안에 있는 나의 에너지 분신체를 조금씩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한동안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물질 에너지치이기 때문에 흩어집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을 하고 나는 6개월을 했니, 3년을 했니, 몇 년이 했니 그러는데 기에너지 형상체가 확실하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모았다가 흩어지고 하다 보면 내가 제대로 기에너지를 활용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단전호흡을 하고 기모으기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300번 이상은 해서 어느 정도 기에너지가 모여서 내 몸의 물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모아놓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의 기에너지 분신체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양신출태도 되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 양신출태라고 하는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기에너지 분신체라고 그랬죠. 이게 최대한도로 키우면요. 태 안에서 크기로 크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물질 몸체 전체 크기만큼 똑같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양신출태가 됐을 때는요. 뭡니까 이게? 이게 나의 의식체, 나의 내면의 의식체, 물질체는 나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요. 비물질체, 나의 의식체가 바로 그런 상태로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유체이탈이라고 보통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별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나는 유체이탈해. 너 해봤니?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유체이탈을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유체이탈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요. 내가 의식적으로 의식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것은 조금 나름대로 수련과 경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유체이탈은 누구나 된다. 유체이탈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게 있어요? 자, 꿈이 돼가지고 자기가 가는 거예요? 네, 그건 느낄 거예요. 제가 이걸 처음 느낀 것은 제가 명상 속에서 축기를 하고 운기를 하다가 엄청난 충격 소리와 몸에 충격이 오더라고요. 엄청난 소리와 몸에 충격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분명히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 속에서 축기하고 운기를 했는데 그런 나를 내가 보이더라고요. 밖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맨 처음에 몰랐죠. 그게. 근데 그것이 처음으로 유체이탈 상태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요. 처음 할 때는 진짜 엄청난 소리와 진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몸과 함께 있었던 나의 의식체가 빠져나오는 순간이 아마 저는 그렇게 경험했어요. 엄청난 소리와 충격으로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던데 그러면 명상을 안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되냐면요. 꿈을 잘 보세요. 꿈을 꿀 때 보면요. 어떨 때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꿈처럼 꿈이 꿔지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다른 장소에 가서 내가 움직이는 현상을 내가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 꿈은 분명히 꿨는데 다른 세상에 가서 이또가 온 것 같아. 그럴 때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인식을 못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꿈에서의 유체 이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유체 이탈이 될 수 있고요. 꿈을 통해서도 유체 이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합니다. 보통 사람도 다 합니다. 꿈에서 유체 이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하고 있죠. 명상을 하면서 유체 이탈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냥 꿈을 꾸면서 유체 이탈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구분을 못하는 네, 이제 예. 그럴 때는 유체 이탈을 한다기보다는 유체 이탈이 된다고 해 표현하면 이게 더 맞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유체 이탈이 되는 상태가 되니까 유체 이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지가 되면 내가 의식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분리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유체 이탈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보시고, 그거를 뭐 양신 출퇴라는 말도 써도 되고,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다만 그것이 되려면 나름대로 내가 어디서 빠져나오려면 나도 에너지가 있어야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단전호흡, 기, 모기 호흡을 해서 나의 기 에너지 분신체가 에너지를 점점 키워서 내 몸 전체, 내 몸은 마음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기 에너지체도 자기 의지대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까지 단전호흡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양신출퇴, 의식체, 유체 이탈이 되고요. 어느 정도 경지까지 되면 내가 나의 의도에 의해서 의식 분리가 가능해집니다.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단전호흡, 기호흡 이런 얘기 들었을 텐데 대충 해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새가 알에서 나올 때 자기 혼자 힘으로 나올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알 내에서 새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이렇게 지가 이제 그 안에서 커가지고 움직여서 이렇게 막 나오려고 그러면 뭔가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혼자서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어미가 그것을 느끼고 어미가 같이 어미도 느낍니다. 안에서 뭔가 움직이네? 어미도 압니다. 그때 어미도 부리로 쪼아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거를 바로 줄탁동시라고 그래요. 줄탁동시. 저기죠. 알 안에 있는 새도 자기도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나오려고 막 하고 도와준다. 네, 줄탁동시다. 예, 동시에 안에서도 두드리고 밖에서도 쪼아준다. 그래서 두드리고 쪼아져서 동시에 일어남으로써 알이 벌어져서 거기서 절대 어미가 꺼내주지 않습니다. 예, 도와만 줍니다. 그러면 새끼가 자기가 빠져나와야 비로소 스스로 그때부터 움직입니다. 어미가 도와주면요 못 움직입니다. 그 힘을 쓰는 방법을 몰라서 힘도 쓸 줄 잘 몰라요. 근데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이렇게 양신출퇴, 유체, 이탈, 의식분리를 하려면요 내가 해야 됩니다. 줄탁동시에 알에서 새끼가 나오려고 하듯이 우리들이 단전호흡을 해서 나의 기 에너지 분신체가 나올 수 있게끔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되고요. 결국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단전호흡 이거 하는 거예요. 왜 하냐? 물론 단전호흡을 해서 하단전에 기를 모으면 건강해집니다. 체온도 올라가고요. 건강해집니다. 거기가 일차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몸 전체로 중단점까지 확장되고 상단점까지 확장돼서 나의 분신 전체가 크게 에너지체로 되면은 드디어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단전호흡이라는 것이 이게 우습게 볼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기초적으로 단전호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나도 해보니까 잘 안 돼. 하다가 포기했어가 아니라 마지막 최종이 어떤 건지 아셨죠? 예. 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진짜 나중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6강에서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단전호흡, 기 모으기 이거를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요약 정리해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서 본인 스스로 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와만 드리는 거고 각자 여러분들이 안에서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